질문할 거 있는지 확인하게 할게요. 기억이 안 나. 그치, 너무 한지 오래됐죠? 자, 벡터를 얼른 정리해버리고, 기하 내신 대비는 센 B로 일단, 아니, 센 B가 아니라 센 기하로 시작을 할 거예요. 센으로 할 거고, 뭐 필요에 따라서 뭐 RPM을 추가하던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집들이 아직 출간 자체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센으로 들이박아야 돼. 저희 약간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할만할 거야, 쌤. 저희 센하다가 내신 대비한다고 막 저희 이상한 문제 나오는 거 아니세요? 그렇지. 이렇게 진지 이런 그치, 기출 문제도 나중에 볼 거예요. 쌤 근데 진짜 기하 수업할 때 들어와야 돼요. 그 내신 대비 할 때. 내신 대비, 아니야. 안 들어와도 돼.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들어. 대수에 집중해. 기하 개정을 해줬어요. 뭔 소리야? 아니 그거 순서 바꾸고 뭐 해줬더만 편집. 한참 전에 한 거 그냥 짧게 한 거. 아무튼 짜증기 해줬다는 게 어디야? 근데 저거 켜져 있어. 1분. 뭐, 우리가 쓰는 교재랑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럼 29번 볼게요. 자, 먼저 x, y, z 좌표, 중심의 좌표가 모두 양수. 자, 그런 구가 있는데, 자, 이 9s가 x축과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상태고, z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는 좀 든다, 그죠?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먼저 있으면, 이 x축이랑 y축에 구가 걸터 앉아 있는 느낌인 거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구가 걸터 앉아 있는 느낌인 거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xy 평면과의 단면은 생겨야 안 생겨요? xy 평면과의 단면은 생길 수밖에 없지. 또 만들어줘야 돼, 9? 괜찮을 것 같아. 이해하지? 변기에 너네가 똥 쌀 때 얘기했잖아. 좀 더럽긴 하지만. 그치? 자, 어쨌든 간에 그 농구공을, 그쵸, 이런 지금 직사각 프레임에다가 놓았다고 생각하면 단면이 생깁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 절단면은 분명 XY 평면에 대한 교선, 원이 생기겠다. 그쵸? 그 원은 반드시 이 X축이랑 Y축에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접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면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위에서 봤을 때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Y축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Z축이 이렇게 자, Y축이 이렇게 있겠죠. Z축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을 건데 구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Z축, 원점에 대한 형태의 요점은 지나는 구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해를 하겠나요? 그럼 얘가 9인 거고, 그럼 이 9 중심이 분명히 뚜루룩 떨어지고 여기는 이 XY 평면과의 절단면이 생기는데 그 절단면은 여기 X축이랑 Y축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원 중심이나 9 중심은 자, 위에서 봤을 때 전부 다 한 지점에 있는 상태인 동심원의 구도가 생긴다라는 생각이죠. 여기까지 1절. 그럼 이 중심의 X좌표 크기랑 Y좌표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 중심의 좌표를 먼저 A, A, C 뭐 이런 구도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좀 대수적으로 본다 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원래 구가 이렇게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가 X축에 접할 조건은 중심이랑 이 X축의 접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이런 표현이었다. 그쵸? 그럼 여기를 A, B, C라고 일반화해서 구의 중심을 둔다 치면 여기는 A, 빵빵이었고 그럼 여기 R이라 두면 R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치? 그럼 얘가 Y축이었다 생각하면 얘가 B빵빵, 빵비빵이 될 거니까 그러면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누구 제곱 되는 거니까? R제곱 되는 거니까 그럼 이 둘이 연립하는 구도에서 둘을 통째로 뭐 뺀다 치면 B제곱이랑 A제곱이 어떤 상태라서? 같은 상태라서 A랑 B가 같다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까지 했나요? 자, 어쨌든 간에 구중심의 좌표는 A, A, C가 되면서 이때 XY 평면과 생기는 뭐야? 원의 넓이가 나오네? 이득 흥이득 몇 파이? 64파이.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 거니까? 8일 거니까 A가 전부 다 얼마로?
88로 정해진다는 얘기다. 그쵸? 자, 이제 C만 열심히 정하면 되는데,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8.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Z축과의 교점 관계니까 Z축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되고. 자, 굴을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편하겠다. 그죠? 중심 몇 콤마 몇 콤마면? 88. 그렇죠. C. 그대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축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빵빵 C. 그럼 요 길이는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니까 그치? 8루트 2. 그럼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니까 이 절반 길이가 4.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 길이가 바로 나온다는 생각이다. 그죠? 자, 비율로 보면 1대 2루트 2대 얼마? 3 될 거니까 자, 반지름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12가 되겠다. 필요에 따라서 C의 좌표를 구해도 되는데 묻는 게 어차피 뭐니까? 반지름 길이니까 반지름 길이 이런 구도로 찾아낸다라는 생각이에요. 가능한가요? 네. 자, 29번에서 필요한 것들 정리하는 동안 30번에 자, 문제 해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네. 내 전등을 끼우고 전등을 끼우고 말고 어디서 창문으로 던지기 얘는 창문으로 몇 번 나가야지. 지금끼리 쓰시잖아. 자, 시작해 볼까요? 가장 간단한 구도부터 해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구랑 각 평면, 특수평면과의 교선이 나타낸 도형의 넓이합의 최소를 구하라. 우리가 XY 평면과의 그런 교선 구도를 보려면 자, 구를 이렇게 그렸을 때 XY 평면 그려놓고 구 너무 찌그러졌네? 그 절단면이 이렇게 생길 거고 아, 좋은 말인가? 자, 아, 저 좋아요. 자, 자, 이 구중심 좌표는 뭐? 13A. 자, 그럼 여기 있는 원중심 좌표는 단면의 중심 좌표는 13빵. 자, 그래서 이 높이가 A. 이렇게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 중에 한 점 연결해서 직각삼각형 만들 거고 여기가 반지름 길이가 된다. 그죠? 그럼 이 절단면의 넓이를 얘기하니까 이 길이를 찾으려면 지금 여기가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8이 되니까 자, 이 길이를 처음에 R1이라 그러면 R1이라는 것은 루트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겠네. 뭐만 남을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8 이런 표현이 남겠다. 그쵸? 자, 그래서 a 값 보면 왜 0과 9 사이인지 알 것 같아. 단면이 생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넓이는 R1 제곱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a 더하기 18에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된다. 이렇게 원래 교선을 찾아서 우리가 분명히 이 넓이를 찾을 수도 있었는데 맨날 이렇게 하려니까 피곤 안 피곤? 피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빨리 관찰하는 방법이 XY 그치 평면은 Z는 얼마니까? 0이니까 Z는 0 집어넣으면서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자 A제곱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8이다. 이게 XY 평면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중심 13빵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자 그림과 같이 루트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 확인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이대로 보는 게 대수적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넓이가 생기는 거? 파이 붙이면 넓이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XY 평면 말고 YZ 평면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교선을 구하려면 그렇죠. X는 0을 넣는 거라서 X 0 집어넣으면 후루룩 1 빠질 거니까 자 그때 넓이는 뭐가 된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파이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ZX 평면과의 관계를 따지면 Y는 0인 구도니까 9 빠질 거라서 넓이는 여전히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 파이가 되겠죠. 이걸 싹 다 뭐 해가지고 더해서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개념이다. 그치?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정리가 끝이 났네요. 그럼 뒤로 스륵스륵 넘어갈 준비를 할게요. 그걸 다시 한 번 다시
대화를 잘했네. 뭐야. 아, 찍는다고? 찍어. 찍었어? 날 찍은 것 같은데? 선생님 가끔 셀 사진도 찍어가지고 집에서 분리고. 보면서 뭐해? 자, 그럼 어디로 오시냐면 19페이지로 와서 자, 구의 자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자치의 방정식이 이름인데 구를 나타내는 이제 자치의 표현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서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했습니다. 사실 얘들아, 이것도 자치의 방정식이지 않아? 그쵸? 근데 이게 정의로 표현돼 너무 쉬운 구도라서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구의 정의로 정리를 했던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치의 방정식의 표현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쵸? 누가 지름 양끝점이 되는 A, B가 지름 양끝점인 구의 자치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점피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기 불편한 대상들을 그냥 정리하겠다 해서 그냥 단원 이름으로 만든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도형의 확대와 축소입니다. 쌤이 원방할 때도 했던 얘기인 건데, 그거 원방할 때, 뭘 얘기를 했었냐면, 닮음에 대한 확대 축소를 얘기했었고, 요런 거 얘기했었는데 한번 기억나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광원이 있어요. 레이저를 쏠 거고, 스크린이 2개 있었어요. 자, 이 스크린 2개의 간격이, 자, 광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리를 측정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누가 봐도, 그렇지, 잘한다. ED야. 역시 나야. 그쵸? 방금 대단한 드립이 나왔어요. ED야. 우와, 선생님 너무 재밌습니다. 너 왜 안 웃어? 왜 안 웃어? 사친 있으면 안 웃어도 돼. 자, 이렇게 점피라는 점이 이렇게 스크린, 첫 번째 스크린 위에서 원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억나죠? 자, 이 광원이 P를 추적하면서 자, 여기 두 번째 스크린에 상을 맺습니다. 그럼 그 상도 당연히 어떤 모양이 됐었고? 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광원에 추적된 결과를 봤을 때 닮음이 원뿔이 보이는 거고, 두 원뿔의 닮음비는 몇 대 몇이니까? 1대 3이 되는 거니까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이 원의 반지름은 그렇지 3R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자치가 궁금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중심좌표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이 광원의 위치와 이 두 원의 중심을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자,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그쵸, 1대 2가 된다는 걸 이용하면 대분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였던 거다. 그치? 이게 원에서 적용이 됐으면 어디에서도 적용이 될까? 구에서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럼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39번이에요. 구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6이라고 돼 있고 반지름 4인 9구나. 자, 그때 이 점 P와 얘 위의 점 P와 자, 9 밖에 있는 한 점 A 빵, 8 빵 간단한 구도로 갈게요. 이에 대해서 선분의 AP의 1대 3 내분점인 Q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일단 대수적으로 먼저 한번 때려 박아 볼까? 그럼 첫 번째 생각, Q가 있네. 있다. 스르륵 용. 자, 중심이 빵빵빵이고요. 자, 이 9위를 돌아다닌 점 P의 좌표는 모르니까 A, B, C 동점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9 밖에 있는 한 점 빵팔빵이 있는데 이 한 정점에 대해서 선분의 AP에 1대 3 내분점이니까 어디에서 가까워야 되지? P.
A. 그치, A에서 가깝게 1대 3 내분점 Q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쵸? 그리고 원래 점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려 그러면 이 점 Q의 좌표를 변수 x, y, z로 두는 거였고 이 x, y, z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런데 x라는 좌표는 현재 A와 B에 몇 대면 내분점이니까 1대 3 내분점이니까 표현할 수 있죠. 몇 분의? 4분의 호호 A. 나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지? y는 너네들 봐. 4분의 아니지. 호호 해야지. 미안하다. 그치, 뭐 더하기 24 더하기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런 느낌이고. 자, Z는 야, 그거 빨리 가져와.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4분의 C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이것만 가지고 X, Y, Z 관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니까? 그렇죠. 16이 되는 거니까 얘를 X, Y, Z에 대한 관계로 변환하는 거였지 않나? 그럼 여기서 이걸 A에 대해서 정리하면 몇 X? 4X. B는 4Y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C는 4Z. 자, 모조리 들어가면서 제곱되면서 4의 제곱 다 날라가겠죠. 그럼 4의 제곱 날렸다 치면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 그렇지. Y 마이너스 그치. 6의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16 나눴으니까 얼마다 우변은 1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지. 자, 대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불편. 불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도로 생각하기로 했었냐면 어차피 너 P의 자치에 따르는 이 Q의 자치는 여기는 이 P라는 도형이 확대된 거다, 축소된 거다? 그치, 축소된다라는 느낌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여기는 Q의 자치가 만들 수 있는 최대 경계의 영역은 이 P라는 점이 이 A에서 그은 무슨 선을 그었을 때? 그렇지,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접선 두 개가 아니죠, 사실은 원래. 무수히 많은 접선에 영역 안에 갇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 거. 그럼 여기가 이제 P 접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접점에 대한 몇 대면 내분점에서도요. 그렇죠. 3대1 내분점에서도 여기가 Q 무슨 점이 될 수밖에 없고 접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나의 구의 자치는 위에서 이렇게 접하는 구도로 생길 수밖에 없겠네. 자, 아래쪽은 굳이 표현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무슨 성?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럼 접점이랑 중심 연결하고 접점이랑 중심 연결해서 자 90도 수직관계 만들 거고, 여기 있는 중심들과 이 광원은 몇 개의 직선상에? 한 직선상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죠. 자, 여기에서 이 길이 B가 1대 3이니까 닮은 B는 총 몇 대? 4대 1 될 거라서 너 반지름 현재 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고 1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중심 좌표가 현재 빵빵빵 여기가 3대 여기는 얼마? 1. 자, 이 점 좌표 A 빵 8 빵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대 1 잡아놓으면 몇 분의? 4분의 빵빵 빵빵 빵 컴마 4분의 24 더하기 0 컴마 4분의 빵이 될 거니까 빵 6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얘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도형의 확대 축소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짧게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나 먼저 찍어야 돼. 레즈가 여자였다 안 말고. 나 그거 봤어. 레즈 여자가 하면 안 되는 거지? 뭔 소리야? 이상한 얘기. 구나해. 레즈는 여자가 맞긴 해. 신기하다. 레즈가 여자지 그러면. 애들 이상한. 레즈가 여자고 게이가 남자지. 잠이 와서 그거 아니 레즈 애니 말하는 거. 빨리. 애니? 애니에 레즈가 있어? 하늘을 무슨 일이 보는 거야 지금? 있을 수 있지. 아니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니는 그 이유를 자, 정리됐으면 예제 40번을 봅시다. 그럼 예제 40번도 우리가 대수로도 정리할 수 있고 확대 축소의 느낌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먼저 구의 중심을 몇입니까? 빵빵빵. 그치, 빵빵 3입니다. 반지름은 얼마고요? 3. 그렇죠. 3입니다. 자, 이러한 구 밖에 이제 한 점이 아니라 두 개가 주어지는데 A가 4 마이너스 1, 1. B라는 점이 이렇게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자, 그때 이 원위를, 구위를 돌아다닌 점 P에 대해서 이 삼각형 ABP가 계속 만들어질 건데 얘 무슨 중심의 자치? 그치, 무게 중심의 자치를 찾으래요.
자, 먼저 대수적으로 해석한다 치면 첫 번째 G의 좌표를 X, Y, Z로 설정을 하고 근데 누구도 움직이니까 P도 움직이니까 P는 A, B, C로 설정하는 순간 X가 표현될 수 있죠. 자, 무게중심이니까 3개 평균에서 3분의 6 플러스 그렇죠. U 플러스 A가 될 거고 Y는요? 3분의 6 마이너스 마이너스 U 플러스 B 그렇죠. Z는요? 3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X, Y, Z 사이의 관계를 구하려면 A, B, C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 P라는 동점 A, B, C를 누구의 방정식에? 9의 방정식에 넣은 거. 그럼 누구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C 제곱 아니잖아. C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얼마다? 9다. 그치. 얘랑 연립구도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이었죠. 목소리가 가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계산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쵸? 그럼 얘도 이런 구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원래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누니까 2대1로 나누니까 여기 중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여기 중점 좌표 찾으면 몇 콤마 몇이 되냐면 3, 마선 콤마 그치 0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내용이 방금 여기서 봤던 내용이랑 구도가 어떤 상태? 그치 같은 상태가 됐고 대신 몇 대 몇 내분점이 됩니까? 그렇죠. 2대1 내분점이 된다는 생각만 잘 정리를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필요한 그림만 자 따서 빨리 도형의 확대 축소. 자, 닮은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중심이 빵빵 3이고 자, 지금 9 밖에 있는 M이라는 점은 3, 마3, 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접점이 만들어지는 곳이 경계 P 접점이 될 거고 이것은 그럼 몇 대 몇 내분점에서 그렇죠. 2대1 내분점에서 Q도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접하는 G에 미안해. Q접이 아니라 무슨 접? G접. 자, 이렇게 접하는 구도에 구를 그렸다고 생각하면 중심과 연결해서 또다시 수직으로 요로롱 연결하면서 자, 여기 중심 좌표 찾으려면 몇 대 몇 내분점? 맞아요. 2대1 내분점 찾으면 되죠. 찾읍시다. 몇 분의? 3분의 6, 빵, 6, 3분의 마유, 빵, 마유, 3분의 빵, 그치, 3. 이렇게 되는 걸로. 중심좌표 F네요. 반지름 찾으면 되는데 반지름 길이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3이었어요. 자, 3대 1의 구도니까 얘는 1 되면서 자, 반지름이랑 중심이 빨리빨리 찾아진다라는 생각이라. 그쵸? 자, 요것도 이제 그래서 순수히 무조건 대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적절히 이런 정점들 잘 이용하시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예제 41번을 이제 풀어보십시오. 많이 보던 느낌일 겁니다. 이름이 있었죠. 많이 보던. 오, 그치. 아폴로니우스의 1이 3차원으로 확장되면 아폴로니우스의 9가 됩니다. 근데 원래 아폴로니우스의 1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내분점이랑 무슨 점이 있어야 되는데 외분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분점 개념 없어졌으니까 그냥 내분점의 구도로 다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두 정점이 나오는 상태고 물론 대수적으로 다 때려박아도 돼요. 자, 대수적으로 다 때려박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A가 4빵빵이고 B가 1빵빵인 상태에서 공간상에서 어쨌든 간에 임의의 점 P가 이 AP 길이랑 BP 길이 B가 1대2가 된다. 이런 구도의 관계를 정리를 하자라는 거. 그러면 선분 AP 대 선분 BP가 1대2면 자, 이걸 등식으로 정리하면 BP의 제곱이 몇 AP 제곱이니까 그렇지 4AP 제곱이니까 B와 P 사이의 제곱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이 된다. 그쵸?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이 4배의 X-4의 제곱 더하기 4Y 제곱 더하기 4Z 제곱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하면 어쨌든 9의 방정식 만들어질 거고 이게 가장 어쨌든 단순한 풀이 방법이다. 그쵸? 어차피 이 문제가 나와봤자 몇 문제겠니? 한 문제겠지. 그치? 뭐 이것만 가지고 4-5문제 낼 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꼭 아폴로니우스를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해석적인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좋아. 안 보여요. 너무 큰 게 부서졌어. 아까워. 자,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꼭 아폴리누스의 구,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의 구도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AB라는 직선상에도 1대1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먼저 선분 AB 안쪽에서 1대 몇을 만드는 거. 2를 만드는 거. 근데 어느 쪽에서도? 바깥쪽에서도 몇 대 몇을? 1대 2를 만족시키는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분명히 현재 우리 도형은 무슨 성 있게 위아래로? 대칭성 있게 찍힐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P가 1대2면 자, 얘랑 대칭성 있게 아래쪽에서도 분명히 몇 대 몇인 점? 1대2인 점이 생길 거니까 그럼 그러한 점들이 모이게 되면 자, 여기는 요선이 축이 되는 거고 우리는 맥락상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일 걸 아니까? 구라는 도형일 걸 아니까 자, 여기 있는 이 P 바깥쪽 점이 외분점이라 이제 할 수가 없네. 짜증나. P 바깥쪽이랑 P 안쪽에 있는 점이 자, 질은 무슨 점이 된다는 거? 양끝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그럼 여기가 지름 양끝점이니까 양끝점 하면 구중심이랑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요점 좌표 찾으러 갑시다. 1대2고요. x의 변화량이 매우 특별하네. 델타 x가 그쵸. 뭐 이렇게 가면 -3이고 이렇게 가면 플러스 3이다. 그쵸? 그럼 거기서 3분의 2배 가는 거니까 몇 칸 더해지는 거? 2칸 더해지는 거라서 여기는 몇 콤마면? 3빵빵. 그쵸? 그 다음에 이 구도를 보면 여기가 1대2가 되면 점 A가 그치 P와 B라는 점의 중점이다. 그죠? 그럼 여기가 4빵빵이면 요 거리가 3이니까 또다시 요 거리가 3일 거라서 여기는 몇 콤마면? 그렇죠. 7빵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커져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치? 그러면 중심좌표는 이제 그치 지름 양끝점이 이렇게 두 점으로 정해졌으니까 5빵빵이 될 거고 반지름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하면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끝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이거 말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 싹 다 정리하시면 되고 자, 20페이지에 암기 꼬표 중심의 거리. 두구의 위치 관계는 원래 암기를 안 한 겁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암기를 안 했듯이 안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는 거? 포함 만나지 않는 거? 그치 구 안에 구가 있는 거죠 그냥. 쌤 저거 히퍼예요. 아니요 송풍. 에어컨 뜻이야. 에어컨 틀어줄까? 에어컨 틀면 너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괜찮아요. 18도. 어? 18도네 걸려. 13도. 13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쨌든 송풍했어. 중력쌤을 중력쌤 위한 배려가 뭐야? 성공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네. 벌써 대화가 바뀌었어. 뭐야? 자, 지금 두구의 위치 관계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뭐 거기에 그대로 적혀있죠. 두구의 누구 사이 거리와 중심 사이 거리와 반지름의 합이나 차에 대한 대조 비교를 통해서 관찰을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두구의 위치 관계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에서 구 두 개가 나올 때고 그 위치 관계를 표현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로 가봅시다. 구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구가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자 z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구가 현재 만남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 판단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당연히 두 개의 구를 내가 이렇게 그린다라고 쳤을 때 뭐 먼저 첫 번째 구의 중심은 몇 그렇죠. 빵빵 1이고 반지름은 2인 상태다. 그죠? 그러면 이 구의 반지름이 현재 얼마라서?
3이라서 그럼 두 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둘의 합인 뭐보다?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현재 여기 있는 구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까? 2, 3, 그렇죠. 2, 3 마이너스니까 두 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 루트에 뭐 더하기 4, 9, 4 더하는 거죠. 뭐야? 4, 9, 4를 이렇게 더해봤더니 루트 얼마? 17이네. 그러면 두 개 더한 5보다는 어떤 상태? 작은 상태. 그럼 두 구는 분명히 만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남이 있기는 할 건데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가까우면 만남이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오, 그러면 그 경계는 항상 접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돼요. 구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접하는 구도, 무슨 접이랑? 외접이랑, 무슨 접이랑? 내접의 구도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외접의 구도는 이미 지났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거 여기 얼마짜리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외접하는 건 아닐 거라서 더 가까울 거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쵸? 그럼 내접하는 구도에서는 이 구 중심 사이 거리가 현재 루트 얼마? 17이고 자, 큰 구의 반지름이 현재 3, 작은 구의 반지름이 2인 거네. 그럼 이 사이 거리가 딱 얼마가 돼야? 1이 돼야 내접하는 구도일 수 있는데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좀 더 어떻게 돼 있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 두 구는 결국에는 작은 구와 큰 구가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죠. 1절 그럼 이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제도 커피 가식 이야기. 뭐 그치, 두 구가 만나서 생긴 전체 모양은 눈사람 모양이긴 해요. 빨리 관광지 뽑아야지. 여기 왜 왕관기가 없냐 그러고 보니까 그냥 뛰어내리라는 건가? 뒤에서 민상이 있으면 뛰어내리면 안 죽겠니? 두 구의 교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이 원을 포함하는 무슨 면이 있을까?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에서 이 구가 절단된 거니까.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을 나중에 우리가 구할 거라고. 두 원의 교점에 자취할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두 원의 방정식이 무슨 셈하면? 뺄셈하면 xy에 대한 몇 차씩 생기니까 1차씩 생기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었다. 그쵸? 그럼 나중에 이 평면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겁니다. 왠지 뭐 할 것 같아? 뺄 것 같아. 그럼 x, y, z에 대한 몇 차씩 생길까? 그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그치. 자, 미리 이제 봤으니까 다 배웠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그래 알겠어. 그럼 얘들아 여기 교선이 생기면 얘가 얼마나 궁금해겠니? 궁금해 죽겠지. 네. 단면이니까. 네. 그럼 이 단면의 반지름을 찾기 위해서는 구중심과 이 지름 양끝점을 또 연결하는 직각삼각형의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절단면에 대한 해석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평면까지 뭘 찾아야 될까?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걸 찾지 못하는 구도라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면 아까 이 두 구의 중심 사이 거리가 루트 몇이었고 17이었고 큰 구의 반지름이 3, 작은 구의 반지름이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모든 각에 대한 코사인 값들이 다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수직하게 만들면 어차피 얘는 수직 2등분 될 거니까 그럼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사인 찾아서 이렇게 높이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이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삼각형이 결정되는 구도라면 모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무슨 선만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으면 될까? 그치. 교선의 형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조선만 잘 그려서 해석적인 측면들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보겠어? 근데 이제 여기 코사인 값 찾아서 찾기가 힘드니까 무슨 평면? 예, 이 교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럼 점과 평면 사이에 거리 공식이 존재하겠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이 있었듯이. 구조는 어떨 것 같아? 그치, 비슷하고 똑같겠죠. 누구 성분만 추가된다는 느낌으로? Z 성분만 추가되는 느낌으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공간에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찾는 건 일도 아니게 되는 거다. 이해했죠?
그래서 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벡터 개념을 배우고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면 이 구 쪽의 내용이 지금 같은 쉬운 내용이 아니라 단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알아놓고 48번 푸는 거 어떨까요? 지금은 그래서 계산이 간단한 것들만 할게요. 48번 잠깐만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자, 지금 예제 43번에다가 별표를 치고요. 두 개의 구가 현재 서로 뭐 한다라고 돼 있죠? 왜죠? 외접. 쌤 외접 별로 안 어려운디요? 중심이 같은데. 팩트죠 그거. 녹화되고 있어? 고마워. 뭐야, 승민이 안 보고 어떻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 뭐 수업 들었는데 앞에 구의 중심 몇 콤마 몇 콤마? 2, 3, 4. 2, 3, 4. 자, 반지름 얼마? A. 자, 얘랑 외접하는 구가 있대. 근데 그 중심이, 외접하는 구의 중심이, 두 번째 구의 중심이, 2마일 1. 그치, 2마일 1.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 4. 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접하는 거 알아서 그래, 알겠어. 너와 너 사이에 뭐가? 거리가 A 플러스 얼마일 거다? 4일 거다 해서 A는 금방 찾을 수 있어. 네. 문제는 무슨 점을 찾으래? 접점의 좌표를 찾으래. 뭐야, 이거 어떻게 구해? 대분점. 그치.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점 세 개가 무슨 직선상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내분점밖에 없어. 이해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관측해 보니까 루트 얼마에? 16 더하기 9 얼마? 5가 되네. 뭔데? A는 얼마밖에 안 되겠다? 1밖에 안 되겠다. 그럼 이 점이 몇 대면 내분점이다? 그렇지. 1대4 내분점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프랙티스 몇 번을 하자고? 48번 합시다. 48번? 딱 봐도 이상하게 생겼어. 48번은 쉬울 거예요. 쉬울 거라서 쌤이 프랙티스 44랑 프랙티스 45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함께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잠깐만. 내가 보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아니야. 너무 다 해주면 안 돼요. 네, 세 문제만 보고 벡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몇 시에 와서 그래서 11시 50분. 수업 10시 반. 10시 20분에서 30분 사이. 20분 남았습니다. 20분, 하겠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아니 벡터를 안 들어가면 이제 알겠어요. 44번부터 얼른 해봅시다, 그러면. 자, 44번에 두 구 S1이랑 S2가 나와 있고, 지금 S1의 중심 좌표가 1, 2, 1, 반지름은 4, 2, 안 낚이는구나. 내가 낚였죠. 자, 그렇죠. 반지름이고, 구 두 개 나와 있는데, 구 두 개의 위치 관계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구의 중심이 4 마이너스 2, 1이에요. 자, 둘 사이의 거리 확인해보니까 루트에 9 더하기 16에서 딱 얼마다? 5다. 자, 무슨 일인데 반지름이 딱 얼마니까? 3이니까, 외접하고 있구나. 외접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구가 두 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 이 두 개의 구 S1과 S2에 동시에 외접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2인 9가 있을 거래. 그 구 중심을 P라고 할 때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 구하래요. 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공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여기에 근데 동시에 접하는 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외접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느낌? 돌 수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집시다. 구의 모든 상황은 평면을 적절히 회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도형도 지금 우리가 입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치? 평면을 그린 도형이니까. 어쨌든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이 2짜리인 구가 있을 겁니다. 뭐 규모가 쟤랑 똑같겠네요. 크기가.
근데 이게 이렇게 몇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회전할 거야. 어디를 축으로 회전하게 될까? 구의 무슨 그치 중심을 연결하는 이 선을 축으로 주르륵 뭐하는 형태? 회전하면서 구가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인 거지. 이해하겠어? 그치 맞아. 너네 머리 대놓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구가. 그럼 이 구 중심의 자치를 구하고 이 자치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중심에서 여기 축까지의 뭘 찾아야 될까? 거리를 찾아야 되는 보조선들을 그려야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서 보조선 어떻게 그릴까요? 중심과 지금 접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쵸? 중심과 접점과 중심들을 모조리 연결하는 보조선을 그으면 몇각형이 생길 거고. 그렇죠. 삼각형이 생길 거고. 여기는 2, 3 해서 얼마 되고요? 5. 여기도 2, 3 해서 5. 여기는 2, 2 해서 4가 되겠네. 아, 무슨 변이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해석이 쉬울 것 같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해봐. 으르르르륵 내려가지고 이 높이만 찾으면 얘가 우리 자치의 무슨 길이가 되는 거다? 그치. 반지름 길이가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럼 이 반지름 어떻게 찾으러 갈까? 계산을 좀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그죠?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요. 무슨 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럼 이 밑각 세타에 대한 사인 B나 코사인 B는 쉽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수직이 능분선 날리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높이였어요. 근데 이 높이를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그쵸? 이 4라는 길이에 대한 무슨 값을 찾으면 되니까? 사인 값 찾으면 되니까 우리 반지름은 4 사인 세타다. 그쵸? 그러면 자 이제 아래쪽에 절반인 직각삼각형을 다시 밖으로 따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얼마? 5. 그럼 요 길이는 루트 21이 될 거니까 아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이구나. 그렇지 5분의 루트 21이구나 해서 자 얘가 그대로 5분의 4 루트 21로 자 손쉽게 반지름 찾아지고 그럼 둘레 구하는 거는 얘 몇 배? 2배에서 파이를 하면 된다. 그냥 이런 느낌이라는 거. 끝! 자 그래서 구조상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47번을 봅시다. 이 자리 좋아요. 확실히 잘 쳐. 아니 잘 보여요. 정리.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구의 중심은 마1, 마3, 마1이고 반지름은 얼마인 상태냐면 4. 자 그 구 밖에 한 점 A에서 마이너스 5,1,3에서 마3에서 자 접선을 긋겠대요. 근데 접선이 겁나 많이 생겼다. 그쵸? 그럼 그 접선들로 이루어진 접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어떤 도형이었고? 원이었고. 그럼 얘도 이제 그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그렇죠. 뱅글뱅글이 이 구중심과 원 밖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이 뭐가 되면서? 축이 되면서 회전한다는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이 접점에서 P라고 할게요. P 접점에서 이 축까지의 거리를 회전하게 되면 이 단면의 반지름이 계산된다라는 느낌인 거다. 그쵸? 그럼 보조선은 먼저 어디랑 어디를 연결해야 될까요? 그쵸? P 접점이랑 중심을 연결해서 자 여기가 몇 도 될 거고 90도. 그럼 뭔가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누가 봐도 닮은 쓰자는 얘기네. 끝? 자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필요하겠네요. 수루룩 그치 16 더하기 4 그러면 32 더하기 4니까 36이라서 얼마? 6. 아 반지름이 아니라 요 거리 6이구나. 9의 반지름은 얼마인 상태였고 4인 상태였고 그럼 요 길이는? 그렇죠. 2루트 5가 된다는 거. 비율이 나온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이제 기준이 되는 건 또다시 뭐로 잡으면? 세타로 잡으면 이제 삼각함수 배운 사람이니까 쓰자 이 생각이야. 그렇죠. 여기가 4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그럼 얘가 4 곱하기 3분의 루트 5니까 3분의 몇 루트 몇으로? 4 루트 5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구도가 또 생긴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절단면을 밑면으로 하고 이 접선의 길이를 모선으로 하는 어떤 도형이 생겼죠?
그치. 그럼 원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높이를 그럼 뭐 밑넓이는 구해진 구도 아닌가? 제곱하면서 몇 분의? 9분의 16 곱하기 5를 80파이 곱하기 높이 찾으면 되네. 그럼 높이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또다시 요 각이 뭐가 돼? 세타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요 길이에 대한 무슨 값도? 사인 값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여기가 몇 루트? 2루트 5의 사인 세타 아까 얼마였고? 3분의 루트 5였고. 그럼 높이 찾았으니까 곱하기 몇 분의 몇 배까지? 그렇지. 3분의 1배까지 그냥 계산하면 끝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냥 열심히 산수하면 돼요. 산수가 배 뭐 그냥 800이고 81이잖아. 81분의 808. 끝? 이해했니? 네.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 그래서 요 길이에 대한 사인값 곱하면서 높이 구한 거죠. 이렇게 정리. 그래서 그냥 다 기본 구도의 도형들을 구해서 관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완벽히 새로운 내용들은 벡터를 배우고 나서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도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의 방정식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구의 방정식 끝이 나고 나머지 내용도 열심히 풀어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과제는 요 끝까지 하고 그럼 우리 벡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는 안 할 거고 조금만 합시다. 조금만. 화장실 다녀올 사람 짧게 다녀오시고. 땡큐. 자, 벡터 해놓고 거기 벡터의 합성과 분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교과에서 보는 단원 이름은 벡터의 연산입니다. 합성은 뭔가 더하는 느낌이다. 그쵸?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가 실수의 연산에서도 덧셈이랑 뺄셈의 차이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는 수직선을 기준으로 플러스는 무슨 방향? 양의 방향. 마이너스는 음의 방향. 각의 회전도 반시계는 양의 방향. 시계는 음의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성에 대한 조절일 뿐인 거고 그러면 덧셈 뺄셈은 그냥 무슨 셈으로만 다 처리를 할 수 있다? 덧셈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합성과 분해라고 하면 합성은 일단 누가 봐도 무슨 셈 하겠다? 덧셈 하겠다. 근데 분해는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쵸? 그 분해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벡터의 연산을 할 겁니다. 하기 전에 물리량 두 가지를 좀 같이 정리를 하고 갑시다. 여기저기 어디에서 많이 하는 내용들이라서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벡터라는 물리량은 크기와 방향성까지 따지는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스칼라라는 물리량은 절대적인 그 수의 크기만 따지면 되는 물리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칼라는 길이 같은 것들 도형의 길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 있을까? 없지. 절대적인 양의 그냥 값들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넓이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표현은 어차피 크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위치는 좀 제외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길이, 넓이, 부피 자 이런 양들은 전부 다 크기만으로도 존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물리량들을 우리가 무슨 양이라 그러냐면 스칼라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벡터는 이제 크기가 뭐까지 따지냐면 방향까지 따져요.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속도의 개념인데 이렇게 가본다 치자. 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몇 초? 4m씩 움직인대요. 자 여기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의 속도는요 몇 미터 퍼 세크? 그치 플러스 4m per sec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오른쪽이 아니라 무슨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까? 왼쪽으로도 똑같은 빠르기로 움직일 수 있죠. 똑같은 속도라고 안 하고 방금 똑같은 뭐라고 했지? 빠르기라고 했습니다. 속도라는 표현 자체가 방향성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똑같은 빠르기로 왼쪽으로 몇 초 4m씩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둘의 빠르기는 같지만 방향성이 완전히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현하겠다는 거고 자 오른쪽이 양의 방향 왼쪽은 무슨 방향일까? 음의 방향이니까 그럼 얘의 속도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마이너스 4m per sec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는 1차원에서의 운동입니다. 수직선에서. 그런데 얘가 이제 몇 차원으로 갈까? 그렇죠. 2차원으로 가면서 평면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이런 무슨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치. 그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시초선 가이로는 각도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치? 그럼 이러한 각도들을 이용해서 제시를 하는 것들을 극좌표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많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보통 무슨 좌표계니까 직교 좌표계니까 얘의 속도의 무슨 성분이랑 가로 성분이랑 무슨 성분? 세로 성분. 이렇게 하나의 벡터의 성분을 두 개로 분해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물리량들이 있기 때문에 벡터도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것들. 자, 두 번째는 자, 벡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자, 그 방향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변화량의 개념이에요. 자, 변화량의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벡터라는 물리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벡터 밑에다가 체크해놓고 별표를 하나 쳐놓읍시다. 그래서 거기 내용은 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힘, 속도, 가속도 등과 같이 방향의 표시가 필요한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벡터는 우리가 이제 변화량의 개념을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느낌인데 쌤 키가 그쵸 어릴 때는 185가 아니었을 거야. 160cm인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185cm가 됐어요. 키가 변했죠? 몇 cm 변했죠? 25cm.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왜 웃는 거지 자꾸? 나이가 들면 그치 이렇게 관절도 쪼그라들고 뼈도 쪼그라들고 이제 허리도 쪼그라들고 키가 작아져요. 170cm가 됐어요. 왜 웃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키의 변화량이 생기긴 한데 얘는 증가하는 방향은 플러스 얼마고? 25. 얘는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뭐? 마이너스 15라는 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개념이 또 도입이 되는 거니까 이런 변화량들을 필요할 때는 결국 무슨 양이? 벡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벡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자, 유향성분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물체의 움직임이거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고? 운동이라고 하고. 그럼 그 운동이라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물체의 위치들을 표현을 해야 돼. 그 물체의 위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라는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한 종류로 표현 가능한 좌표의 체계가 몇 차원? 1차원. 두 종류로 표현 가능한 게 2차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게 몇 차원? 3차원의 개념이었다. 그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A라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1,1이었어요. 자, B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3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나의 위치가 A에서 B로 가는 변화랑 B에서 A로 가는 변화는 같은 변화일까요? 다른 변화일까요? 당연히 다른 변화겠다. 그치? 그럼 이 시작하는 지점 우리가 보통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시점. 그러면 도착하는 지점이 종점이 돼요. 이렇게. 그럼 A에서 B로 가면서 내가 그 변화량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선분 AB만 연결하면 변화의 방향이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향 성분 무엇이 있다? 방향을 표현한 성분, 입술유자의 방향, 향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 있는 성분으로 표현하고 그럼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는 그렇지 이렇게 벡터 AB의 표현을 만들면 돼요. 그럼 이 벡터 AB라는 표현은 자 A에서 가서 B로 끝난다 이렇게 적으면 불편하니까 얘를 이제 기호화해서 그냥 AB라고 하고 위에 화살표를 이렇게 반직선 모양을 그리고 읽기로는 벡터 AB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방향성은 표현이 된 거잖아. 근데 벡터라는 물리량은 방향 말고 뭐도 표현을 해야 되죠? 크기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크기를 표현하려면 이 선분의 길이로 표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럼 얘 지금 가로 길이는 얼마고? 4. 세로 길이는 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2면 여기는 몇 루트 몇 짜리라서 그렇지 2루트 5짜리라서 이 물체에 대한 이 벡터라는 물리량의 지금 크기는 몇 루트 몇이다? 2루트 5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AB 벡터에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크기를 표현하는데 크기는 우리가 어떤 수의 크기를 표현할 때도 절대값 기호를 쓴다. 그치? 근데 얘를 절대값 AB 벡터라고 읽으면 안 돼. 절대값 기호는 원래 수직선에서 원점과 좌표 x까지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기호의 모양만 갖고 읽기는 다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벡터 AB의 크기다라고 읽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벡터 AB의 크기는 몇 루트 몇이 된다? 2루트 5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컷! 그럼 나중에 이 벡터 AB의 방향성을 좀 더 표시하려면 오른쪽으로 4칸 갈 때 위로 몇 칸 갔다는 거? 2칸 갔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그죠?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서 그렇지만 AB 벡터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2루트 5고 벡터 AB의 크기만 얘들 주어진 거니까 그럼 방향성은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져 있다. 그치? 그럼 얘로 만들어지는 도형은 A라는 정점을 고정하면 선분 길이가 몇 루트 몇인 게? 2루트 5인 게 막 돌면서 B의 위치가 여러 가지로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누구의 정의죠? 원의 정의죠. 그래서 벡터를 원을 통해서, 원의 정의를 벡터를 통해서도 이제 표현할 겁니다. 그게 3차원으로 가면 9가 되는 거고, 이 벡터가 공간으로 가면 공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공간 벡터는 이제 차곡차곡 성분만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평면 좌표에서 공간 갈 때 어려웠어. 안 어렵지. Z 성분만 추가된 느낌이지.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배경 설명 이렇게 좀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할게요. 그럼 이 방향성을 표시하기 위해선 얘가 오른쪽으로 얼마 가는지 위로 얼마 가는지 이런 것들의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분이라는 걸 나중에 만들어요. 그럼 성분은 얘가 좌우로 움직인 양과 어디로 움직인 양? 위아래로 움직인 양을 기준으로 이제 좌표 형태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할 거라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읍시다. 구분이 어쨌든 나중에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A에서 B로 가는 벡터의 표현을 앞으로 AB 벡터로 표현하고 그럼 B에서 A로 가는 거는 서로 그치 BA 벡터로 표현하는 거고 크기는요 당연히 그렇죠. BA 벡터의 크기고 몇 루트 몇이고 2루트고 자 그럼 이 둘은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벡터죠. 방향이 서로 어떤 방향이 되니까 반대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크기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벡터의 물리량이 아닙니다. 크기도 같고 뭐도 같아야만 방향도 같아야만 벡터의 상등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벡터라고 해놓고 쌤이 빈칸을 뽕뽕뽕뽕뽕뽕 다 뚫어내 놓았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종점과 시점을 매번 표현하기 귀찮을 때 그림에 보면 얘를 그냥 스몰 A 벡터라고 뭔가 치환된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치?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냥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연스러운 단계니까 자, 첫 번째 거부터 여러 가지 벡터의 형태들을 좀 정리를 하죠. 처음에 무슨 벡터가 나옵니까? 0벡터. 누가 봐도 크기가 얼마인 거? 0인 걸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스칼라 양이 아니라 벡터 양이야. 그치? 그래서 0 벡터라는 것도 분명히 벡터 양으로 표현해야 돼요. 벡터를 표현하려면 시점과 무슨 점? 종점에 대한 표현에서 여기 방향에 대한 지시등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0벡터란 건 뭐냐면 크기가 0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쵸? 크기가 0인 벡터가 되려면 맞아.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어떤 상태? 일치하는 상태. 그러면 AA 벡터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띨빵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0이라고 그냥 쓰면 그냥 0은 실수죠. 실수는 무슨 양이 되냐면 스칼라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0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입니다. 읽기로는 0벡터라고 읽어준다라는 생각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 놓으면 되고. 벡터가 엄청 재밌어. 내가 재미나게 해줄게. 재밌어질 때까지. 정답. 승민이가 나를 알기 시작했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그럼 더 빠져들어 봅시다. 자,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단위라는 건 크기가 얼마인 숫자를 얘기해요, 항상. 1, 1초, 1분, 1시간, 그쵸? 1cm, 1mm, 1m. 단위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이런 걸 얘기합니다. 크기가 1인 벡터를 얘기하는데 벡터는 크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향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O에서 A까지로 가는 이런 벡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얘의 길이가 5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벡터의 크기가 5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O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데 얘는 그럼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크기는 5면 돼? 안 돼? 안 돼. 단위라는 표현 자체가 크기가 얼마인 걸 나타내기로 약속했으니까 1. 그럼 방향은 누구랑 같아야 될까? OA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OA 벡터랑 방향은 같으면서 크기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이 벡터를 OA 벡터의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OA 벡터와 방향은 같고 크기는
얼마인 1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실수배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엄밀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OA 벡터의 크기가 몇 분의 몇 배 되는 느낌이에요. 5분의 1배 된 거니까 자, 이 단위 벡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OA 벡터의 곱하기 실수배 5분의 1배다. 근데 얘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 5가 사실 OA 벡터의 크기인 거야. 일반화하면. 그래서 OA 벡터 크기분의 OA 벡터로 표현되면 이 표현 자체가 OA 벡터의 무슨 벡터래? 단위 벡터를 나타내는 그냥 기하에서 쓰는 벡터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심?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고,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느낌이 와요. 사실 용어들만 봐도. 역벡터. 그치? 크기는 어떤데?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 그러면 아까 저기서 봤듯이 AB 벡터랑 무슨 벡터가? BA 벡터가 서로 무슨 벡터일까? 역벡터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얘를 맨날 이렇게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우리 마이너스 1이 곱해졌다는 건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느낌이다. 그쵸? 그럼 얘를 마이너스의 AB 벡터로 적어도 되는 건 아닐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어떤 쪽?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건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이 마이너스 AB 벡터랑 BA 벡터는 표현이 완전히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꾸면 앞에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또는 마이너스를 흡수시키면 시점과 종점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심? 자, 그러면 얘를 치환해서 A 벡터의 역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시점과 종점이 없으니까 그치?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맞아.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눈으로 보여주면 이런 게 A 벡터면 얘랑 방향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 이런 벡터가 무슨 A 벡터가 된다? 그치? 마이너스 A 벡터가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0분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밑에 위치 벡터랑 뭐 서로 같은 벡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고생했고 기하는 일단 9회 방정식 끝까지 해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가야